경기 프리포유 그 전에 프로그램 런칭하면서 기자님께서 저희 기사를 써주셨는데 2020년 4월 22일 날 그 베토벤과 봉준호 감독의 공통점이라는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사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자는 뭐 기사거리를 주셔서 지면을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한 존재인데 감사 방향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아유, 아주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그냥 감사가 벌써 오가고. 안녕하세요.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최종혁입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두 분, 피아니스트이자 그 다음에 유튜브 소소한 클래식의 사회를 맡고 계신 김윤경 선생님,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저희 유윤종 기자님 모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경기 필포유 제작하던 방향은 공연과 이제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고 하면 이번에 좀 특별 기획으로 저희 클래식 음악계 두 분을 모시고 올해를 좀 정리하는 의미로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끝날 줄 알았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끝이 안 보이고 계속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 음악계에서는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2021년 화제의 사건 3개씩을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유인영 기자님이 꽂은 화제의 사건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본 게 저는 그들이 돌아왔다. 그들? 네, 발길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 끊어졌던 해외 연주가들이 대략 10월 이후로 자가 면제 혜택을 받아서 다시 한국 무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티지휘 빈필하모닉이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가졌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 첼리스트 요요마, 특히 건반이 내한 러시를 이뤘죠. 루돌프 부흐빈더의 디아벨리 프로젝트, 독일의 앨리스 사라우트, 폴란드의 안드르셰프스키, 러시아의 키신, 올해 쇼팽 콩쿠르 우승자 캐나다의 브루스 류, 이스라엘의 보리스 길트부르크, 차례로 리사이틀이나 오케스트라 협연 했거나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자님 그 중에서 가신 공연 깊이 묻지 마요. 깊이 묻지 말아요. 요 정도가 깊은 거면 어떻게 김윤경 선생님이 꼽은 화제의 사건. 올해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국제 콩쿠르에 대거 입상을 했어요.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까마득한 후배들이 어리신가? 아니 까마득한가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모르겠다. 그래요? 여기까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소프라노 김효영, 또 테너 듀크 킴, 부소니 국제 콩쿠르에서 박지홍이랑 김도현, 김다솔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콩쿠르에서 2등했고, 김수현 피아니스트가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했고, 또 한재민. 완전 영재잖아요. 예, 좀 봤어요. 10대 그 소년, 그 어린 소년이 NS쿠에서 첼로 부분에서 우승. 또 박연민 피아니스트는 쇼팽 국제 콩쿠르에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또 NS쿠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도 우승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또 바리톤 김기훈이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콩쿠르에서도 우승하는 등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많은 우승자들, 입상자들이 나와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선배로서 음악인으로서 무한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특히 또 박지홍 씨는 저희가 545에서 베토벤 4번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죠. 있으시죠. 정말로 말씀해주신 분들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데 저희 이렇게 보통 라인업을 이렇게 짜잖아요, 내년도. 그러면 이제는 고민이 돼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휘자나 이제 기획자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행복한 선택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자님께서 또 다음 제가 뽑은 두 번째 뉴스도 역시 김용 선생님과 같은 콩쿠르 러시였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부연할 건 없는데요. 저도 박재홍 씨 베토벤 4번 그 경기필하고 협연하는 그 광경을 지켜봤거든요. 그때 고향에 오셨구나. 예. 베토벤 4번이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앰프가 출력이 좋으면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도 중간 정도의 소리에서도 이 다이나믹이라든가 이 임장감이 훨씬 다른, 그러니까 여유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죠. 박재홍 씨도 굉장히 여유 있게 소리를 내는 그게 인상 깊어서 피지컬이 참 부럽다. 물어보니까 손이 라흐마니노프처럼 그 정도로 커요? C에서 그 다음 G까지라든가 엄청 커요. 그러더라고요. 여유에서부터 세부까지 잘 조여진 설계가 잘 된 연주를 들려서 뿌듯했고요. 그래서 김유경 선생님 거기 끊을게요. 이런 거 안 끊어줘요. 그럼. 아니 끊어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카디프 콩쿠르 김기훈, 제가 서울국제음악 콩쿠르 주관을 맡고 있을 때
2016년에 그 우승을 했던 친구예요. 미국 심사위원이 호른볼트의 아리아를 부르는 순간에 눈물 흘리는 게 TV에 잡히고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김기훈 씨처럼 뭐 그전에 약간 좀 이 사람 원래 이제 대성할 줄 알았는데 결국 대성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김기훈 씨는 근데 워낙 예전부터 이름이 나 있었고 유럽에서도 인정을 굉장히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노출이 돼야 저희들도 만나니까. 그 두 번째 화제 얘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화제라면 화제가 이제 쇼팽 국제 콩쿨이에요. 근데 쇼팽 국제 콩쿨이 아닌 유튜브 스트리밍에 있어요.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승자가 아니고 결선을 진출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들, 내가 응원하고 싶은 사람, 나의 픽, 나의 페이버릿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지금 처음으로 액티브하게 아주 활동적으로 벌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저 지금 선생님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좀 느낀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에 K-팝 스타나 이런 걸 가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애정이 생기냐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의 연주를 봤는데 난 저 사람의 연주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주를 혹은 그 사람의 공연을 계속 응원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같이. 맞아요. 와갖고 저도 이번에 쇼팽 콩쿠르 봤는데 응원하게 되면서 끝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그런 게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그 어떤 콩쿨에서 뭐 차이콥스키나 퀸 엘리자베스, 쇼팽 이렇게 3대 콩쿨로 사실은 뽑을 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사람들을 유입한 건 이게 처음이고, 재미있는 거는 쇼팽 컴피티션 모바일 앱을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하지 못하고 바르샤바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려면 이제 그런 이 미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중계를 했고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하게 돌아갔고,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웨이보라는 플랫폼을 중국은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쇼팽 콩쿨 영상을 중계를 해서 그쪽도 같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제 중국은 이제 그걸 놓칠 수가 없었지. 그게 또 다 이 만이잖아요. 이거 되게 제 표현 되게 잘 쓰는데 동시에 2차 본선에서는 45,000명이 접속하기도 했고 730만 명 보기도 했답니다. 1초에 22개의 댓글이 막 실시간 채팅이 막. 그치, 연예인 방송 아니면 그렇게까지 클래식 시장에 관심 받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그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그럼 다른 콩쿨도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 대중들 또 클래식 애호가들도 그렇고 결선에 진출해야 그나마 이름이라도 한자 들을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주의 스타일, 내가 응원하고 싶은 나의 그 음악인이 생기면 조금 더 젊은, 이거 나중에 할 얘기인데 젊은 음악인들이 설 자리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두 번째 화제로 뽑았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진짜 앞으로도 김민경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많은 콩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세계 클래식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기자님께서 또 다시 한번 세 번째도 저는 좀 두루뭉술이한 오케스트라 환경에 좀 변화들이 많이 보였다. 해외 교향악단들의 연주가 멈춤하면서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국내 오케스트라의 역할이랄까 기대되는 면은 많아졌죠. 경기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5for5 같은 그런 참신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상과 존재감이 강화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경기필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음악사회에 대한 역할을 그렇게 해낸 거죠. 사실 제가 감사할 건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감사해야 될 건데 너무 감사하신데요? 또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이 정도 감사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해야 될 점도 있어요. 서울시향이나 KBS나 경기필 같은 전통의 강호교향악단뿐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올해 무슨 얘기냐면 늘 고정으로 이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얘기합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오케스트라나 서울국제음악제의 심프 오케스트라나 다 올해 굉장한 역연을 보여줘요. 제가 잠깐 모인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잘하면은 지금 오케스트라를 경계해야겠다,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SAC 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신선하고 역동적인 연주를 펼쳤는데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던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하든가 악단에 있든가 유학하는 젊은 아주 기량이 출중한 그런 연주자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대거 참여하면서 연주 수준이 전반적으로 조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단들이 내년 이후에도 똑같은 수준을 선보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내 오케스트라들의 더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더 잘해야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페스티벌까지는 아닌데 경기도 유스 오케스트라를 프로젝터로 이번에 운영하면서 경기필이랑 같이 해봤는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리가 없다 뿐이지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들이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연주자 풀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그 기회가 부족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클래식 시장인 무대는 항상 그러니까 부족하죠. 네. 네. 그리고 네. 뭐 오케스트라 얘기를 뭐 네. 하던 김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네. 여러 주요 악단들의 수장이 이렇게 많이 셔플링을 했죠. 많이 바꿔졌죠. 네. KBS 유형악단이 올해 그 수장이 공석이다가 핀란드의 피에타리 인키넨을 새 음악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기존 서울시장의 오스모 벤스케 감독과 함께 서울의 두 교향악단이 핀란드인 수장을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라일랑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던 다피트 라일란트를 예술 감독으로 맞이했죠. 국립오페라단 공연 등을 통해서 뭐 낯익은 분이고요. 또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서울대 장윤정 교수를 상임지휘자로 맞이했죠. 네, 그런 자리 위치 이동들도 네. 지켜봐야 될 앞으로의 대목입니다. 김윤경 선생님이 또 이제 피아니스트로서도 이제 협연도 많이 하셨고 아쉽게도 경기필만 불러주질 아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지휘자님이랑 한국 지휘자님이랑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장단점 같은 게 있나요? 피아니스트로서? 왕으로서 군림한다기보다 어쨌든 다 통솔하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지휘자가 지휘자에 대해서 한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그 캐릭터에 따라서 혼자 개성 있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연주자의 니즈에 맞춰서 귀 기울이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얘기해서 다 맞췄는데 무대에서 네. 지휘자 선생님께서 좀 소심해지셔서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소심해지셔서 너무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하다가 보니까 지휘랑 연주자의 호흡이 맞으려면 배려를 해주면서 자기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맞지. 너무 어렵다. 배려만 네, 해주다간 타이밍이 정말 안 맞아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될 수 정말 있는 힘든 스킬인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거장 지휘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외국인 국내 상관없이 지휘자는 자신의 배경과 이 캐릭터로서 그게 다 표출이 되더라고요. 이 일부 마무리해야 마무리해야죠. 되니까 화재 사건. 화재 사건이 별로 없지만 저는 뭘 꼽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최초로 조수미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 콩쿠르를 만들기로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이번 주 이제 뉴스에 났어요. 근데 보통 국제 콩쿠르는 뭐 부조니도 그렇고 쇼팽도 그렇고 차이콥스키도 그렇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음악가를 이제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콩쿨이 생기고 근데 조수미 씨는 역사상 없는 이야기인데 국제 그리고 콩쿨. 일단 올해가 데뷔 35년째고 주변 음악가들과 재단들도 조수미 씨의 워낙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근교에 콩쿨이 2023년부터 개최될 예정인데 그 콩쿨의 이름은 수미조 인터내셔널 싱잉 컴피티션 인 캐슬이래요. 그래서 캐슬에서 성에서 개최가 된답니다. 와. 그리고 조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입상만 하고 뭐 연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술가들이 기본부터 음악가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네, 육성에. 그리고 이제 뭐 카이스트 교수가 되심으로써 교육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 한편은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장르가 융합하려고 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좀 뜻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국제음악 콩쿠르가 김윤경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쇼팽 콩쿠르처럼 뭔가 그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김윤경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한 걸로 저희가 정리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콩쿠르는 또 윤희상 국제 콩쿠르가 있고 또 다른 콩쿠르 있을까요? 국제음악 콩쿠르 협회의 그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콩쿠르가
저희 서울국제음악 콩쿠르하고 네. 윤희상 국제 콩쿠르, 제주 관악 콩쿠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애사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저희 서울국제 콩쿠르, 우리 서울국제 콩쿠르 이거 동아일보보다 일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어디 우리 갔죠? 아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콩쿠르라서 우리 자를 붙였습니다. 네, 아, 서울 주민이라. 이거 동아일보 기자님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릴 게 아니라 저희 서울국제 콩쿠르. 국장님으로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덕분에 커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구독자 무려 13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13만 될 수 있겠죠. 약간 제발 그렇기를. 아, 그래요? 근데 네,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경기필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필도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이거 절대 편집하면 안 돼요.